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지며 은은히 흔들렸습니다. 윤지연은 조수석에서 잠든 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짧았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달려오던 대형 트럭 한 대가 방향을 잃은 듯 미끄러져 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비명. 세상이 하얗게 빛나고 그 다음엔 어둠뿐이었어요. 지연이 눈을 떴을 때 차창 밖으로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경찰의 무전음이 뒤섞였고 젖은 도로 위에 누워있는 남편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끝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울부짖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세상은 멀어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의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깨어났습니다. 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곁에 앉은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과 따님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는 걸 느끼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고 사람들의 위로는 허공에 닿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미소, 딸의 손짓이 사진 속에서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지연의 집은 정지된 시계처럼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딸이 먹던 과자가 남아 있었고 남편의 셔츠는 세탁기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았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도 전화를 걸어도 지연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봄이 왔지만 그녀의 집엔 여전히 겨울이 머물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지연은 창가에 앉아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도로 옆에 자라난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무심히 흘러가는데 그 꽃만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섰습니다. 비냄새가 섞인 공기가 차가웠지만 어딘가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현장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엔 여전히 부서진 표지판이 남아 있었고 그 아래 들꽃이 피어 있었죠. 지연은 한참을 바라보다 무언가 결심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은 아프고 두려웠지만 그 마음 어딘가에서 작게 피어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봄비가 잦아든 아침 윤지연은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먼지가 쌓인 바닥과 벗겨진 벽지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살아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그 도로 바로 옆 그녀는 이곳을 새 출발의 장소로 정했습니다. 며칠 뒤 손에는 작은 간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오는 집.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꽃가게지만 그녀에겐 삶을 다시 붙잡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웃 상인 몇몇은 창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그 사고 난 데서 가게를 연다네. 무섭지도 않나? 지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벽을 새로 칠하고 오래된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손끝에는 페인트 냄새가 밴 채로 하루가 지났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예전의 공허함과는 달랐습니다. 조금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가게 문을 연 첫날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꽃잎은 천천히 시들어가고 바람만이 문틈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쇼윈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울렸고 그 속에 자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옆 가게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 인사 왔어요. 제과점 주인 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내밀며 따뜻한 빵 몇 개를 건넸습니다. 혼자 하면 외로워요.
그래도 버텨야죠. 사람은 버텨야 뭐라도 잘아요. 지연은 그 말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버틴다는 말이 낯설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화분 하나하나를 정리하며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장미, 백합, 안개꽃. 그녀의 손끝에서 흙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입가에도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꽃시장에 나가 직접 꽃을 고르고 무거운 박스를 이고 걸었습니다. 등에는 땀이 흘렀고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 한켠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눈빛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은 문득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게 앞 유리문 너머로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낡은 가방을 메고 가게 안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며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유리문을 스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지연은 진열대 위에 국화꽃을 정리하다가 문득 시선을 들었습니다. 가게 앞에 어딘가 낯익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손끝으로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올래요? 소년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게 안으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유리 진열대 위를 스쳤고 눈빛이 장미와 국화 사이를 오갔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줄 꽃인가요? 소년은 대답 대신 주머니 속 구겨진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 손엔 겨우 몇천 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제일 싼 거 주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곤 눈을 피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장미 한 송이를 골라 포장했습니다. 리본을 묶으며 그 손의 떨림이 자신과 닮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꽃을 건네자 소년은 얼굴을 붉히며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소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국화 2송이를 골랐습니다. 지연은 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국화는 보통 누군가를 기억할 때 사죠. 혹시? 소년은 고개를 떨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병원에 있어요. 그 짧은 대답에 지연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빛엔 두려움과 책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장을 마치고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 향이 좋은 걸로 골랐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되실 거예요.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꽃을 품에 안았습니다. 소년이 떠난 뒤 지연은 그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 나이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은 사람의 표정은 세월이 흘러도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가서 작은 반찬통에 밥을 담고 국을 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전날 소년이 들어간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춰 서자 좁은 계단 아래로 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방 안에는 병상에 누운 여인이 있었고 소년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든 음식통이 따뜻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음식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길 지연은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쑥 피어난 연민 같기도 하고 오래된 슬픔의 그림자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의 가게에 다시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지연의 가게 앞에는 익숙한 발자국이 다시 찍혔습니다. 수호가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여전한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오늘은 조금 도와줄래요? 그날부터 수호는 가게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분에 물을 주고 낙엽을 쓸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손이 빠르고 정직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꽃잎을 다루는 그의 손끝엔 어쩐지 어른스러운 단단함이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지연의 가게를 외면하던 이들이 이제는 가끔 들러 꽃을 한 송이 사갔습니다. 옆 제과점의 시영은 빵과 커피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 냄새가 나네요, 효진 씨 가게.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 이 아이 덕이에요. 지연은 수호에게 꽃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합, 장미, 리시안셔스, 그리고 국화. 수호는 기억력이 좋아 금세 익혔고 가끔 손님들에게 설명도 곧잘 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울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곳엔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호는 병원에 다녀왔다며 국화 한 다발을 포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할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묶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딸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앞을 지나던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꽃 참 향이 좋네요. 그들은 장미 다발을 사며 가게가 밝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손에 남은 꽃가루를 털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봄이 오고 있나 봐요. 그날 밤 장부를 정리하던 지연은 오랜만에 매출표를 보고 웃었습니다. 가게는 아직 적자였지만 오늘 하루는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수호가 남기고 간 작업 장갑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온 선물인가 봐요.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수호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연은 손에 쥔 화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새로 피어난 봄의 향기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쓸쓸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윤지연이 도착했을 때 수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연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수호의 어머니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일했어. 이모가 도와줬어. 아이의 말끝이 떨렸고 지연은 그 모습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의료기기의 소리가 끊기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호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연은 뒤에서 그 등을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낸 딸의 체온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수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어른들 사이에서 서툴게 절을 올렸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며 모든 절차를 챙겼습니다. 이 아이도 저도 혼자 남았어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두 사람은 텅 빈 영정 앞에 남았습니다. 수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모, 저 이제 일하러 다녀올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연은 말릴 틈도 없이 아이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너무 작았고 걸음은 어른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가게 문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꽃이 아닌 돌아오지 못한 이를 위한 약속처럼요. 시장 사람들은 다시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결국 안 돌아오네. 그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가게 불을 꺼두지 않았습니다. 꽃잎이 시드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수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수호야, 어디 있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문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작은 바람종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아이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가게 간판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그날 지연은 다시 꽃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게 멈춘 듯 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아주 천천히 다시 피어나는 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나자 시장의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지연의 꽃가게 봄이 다시 오는 집은 어느새 시장 사람들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면 새로 핀 꽃 향기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지연이 묵묵히 쌓아 올린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이젠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식 꽃다발을 주문했고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생일 축하 꽃을 사갔습니다. 지연은 포장을 하며 손님들과 가볍게 웃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그저 살아있는 듯 숨만 쉬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의미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그 안엔 생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옆 가게의 시영은 늘 빵을 들고 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제 진짜 꽃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지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꽃들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그녀의 미소에는 오래된 슬픔 대신 잔잔한 평화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느 날 가게 한켠에 새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수호 화분. 돌아오지 못한 소년의 이름을 딴 작은 선인장이었습니다. 그 화분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떠난 이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문구는 곧 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SNS에 사진이 올라오자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기적의 화분, 위로의 꽃집, 슬픔을 돌보는 공간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지연은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보다 꽃을 앞세웠습니다. 가게는 이제 시장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꽃을 사며 마음을 위로받았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수호야, 네가 준 씨앗이 이렇게 자랐단다. 그날 오후 문득 낯선 그림자가 문 앞에 섰습니다. 햇살을 등지고 선 청년의 모습이 낯익었습니다. 그는 키가 훌쩍 자라 있었고 눈빛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저 이모 기억하시죠? 그 목소리는 분명 수호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지연의 손에서 포장 리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둔 이름이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수호 화분의 작은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진짜 봄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문을 비추며 가게 안 가득 퍼졌습니다. 윤지연은 화분에 물을 주다 문득 느껴진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있었고 낡은 가방 대신 정갈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미소가 묻어 있었고 그 순간 지연의 손에 든 물뿌리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레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모 저예요. 수호요. 그 한마디에 지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몇 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이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호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더 이상 아이의 불안함이 아닌 단단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사회복지 공부했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 컸네. 정말 잘 견뎠어. 가게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수호는 가게 곳곳을 둘러보다가 수호 화분이라는 작은 선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제 이름이에요. 지연은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네가 남긴 자리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아서. 수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햇살이 얼굴에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지연은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수호가 떠난 뒤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리고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꽃을 팔았는지 말이죠. 수호는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받은 밥, 그리고 그 따뜻한 말 평생 잊지 않았어요.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감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넌 이제 어른이 됐구나. 이제는 나보다 네가 누군가의 봄이 되어줄 차례야. 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게요. 이 가게처럼 누군가에게 다시 피어날 수 있는 봄이 될게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함께 가게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낡은 봄이 다시 오는 집 대신 새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피다. 나무 냄새와 페인트 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 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놓인 수호 화분 위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 묶여있던 시간들이 마치 한꺼번에 풀려나듯 따뜻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몇 해가 지났습니다. 시장 입구에 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간판, 봄이 다시 피다. 윤지연의 가게는 이제 시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단순한 꽃집이 아닌 마음을 돌보는 곳이라 불렀습니다. 문을 열면 꽃향기가 가득했고 그 안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가게 한켠에는 특별한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판매 수익의 일부는 병원 어린이들과 무연고 어르신들을 돕는 기금으로 쓰였습니다. 지연은 매달 회계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꽃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이런 꽃가게를 만들 수 있었나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로 답했습니다. 꽃은 죽어도 다시 피어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죠. 그 짧은 한마디가 인터뷰 기사 첫 줄에 실렸습니다. 가게 벽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의 웃음, 그리고 어릴 적 수호의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영은 여전히 옆 가게에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오늘도 붐비네요. 이제 시장의 얼굴이 다 됐어요. 지연은 빵을 건네받으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가게 문 앞에는 사람들이 놓고 간 화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랑, 감사, 그리고 희망. 작은 카드들이 꽃잎 사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하나씩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꽃잎이 흔들렸고 문 앞에 바람종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왔네요.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새로 피어난 꽃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시장 골목 끝에 남은 불빛 하나. 그 불빛은 희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봄이 아주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